내년 FA를 앞둔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돌아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지 매체가 전망한 내년 샌디에고의 내야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하성 선수가 지난 6일이었죠.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분에서 한국인 최초,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스포티비에서 또 특집으로 김하성 선수 스페셜 프로그램을 또 방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공개 영상은 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보가치보다 수비 능력은 낫다. 거기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격수를 뛰었고 가장 좋아하기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유격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가치가 와서 이루수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가치보다 김하성 선수가 커리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더 어리기 때문에 수비할 때 움직임이 더 빠르다. 뭐 그 이후에 보가치 선수에 대해서 칭찬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보가치보다 유격수 수비 잘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 변천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 그리고 약물로 이탈을 하면서 생긴 이 유격수 공백을 김하성 선수가 훌륭하게 메우면서 결국에는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분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타티스도 돌아오고 이러면은 포지션이 내야가 꽉 차 있으니까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영입을 안 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에이 샌디에고가 보가치를 왜 영입해요? 네. 했는데 보가치까지도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토브리그에서 11년 동안 2억 8천만 달러. 어머네.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3,60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이 보가치를 영입을 했었죠. 약간 그때 당시에도 중복 투자라는 얘기들이 또 많았고 샌디에고에 이미 장기 계약자들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또 터져버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이 샌디에고 어쨌든 사무국에 5천만 달러를 차관을 받았으니까 지금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원래 얘기대로 돌아가서 보가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 포지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고 무엇보다도 이제 돈을 2억 8천만 달러나 받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입지가 굳건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가치가 유격수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김하성 선수가 이루수로 이동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김하성 선수가 이루수 그리고 이제 보가치 선수가 유격수로 한 시즌 이제 나 봤는데 이 올 시즌 2023 시즌 두 선수의 수비 지표 약간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OAA 그러니까 평균 대비 아웃 추가로 봤을 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점, 보가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DRS 이 수비 관련한 기여도죠. 김하성 선수가 16점, 보가치는 마이너스 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가치가 OAA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태캐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어깨가 약해요. 하위 24%의 어깨 송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S라던가 UGR이라던가 다른 지표를 살펴봤을 때 보가치의 수비는 냉정하게 말해서 평균 위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좋게 봐야 이제 평균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가치 선수도 올 시즌에 또 수비적인 지표 그리고 또 실책이 시즌 막판에 좀 이렇게 몰아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멘탈적으로 실수가 좀 많았었던 것 같다. 서두르려는 성향이 강했고 급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서두르고 왜 급해졌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송구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조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실책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어깨가 강한 경우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송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깨가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랬을 때 이 보가치의 수비도 수비지만 올 시즌 샌디에고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 크로네너스가 1루를 봐야 되는 건가? 크로네너스가 물론 예전에 2루수로서 또 이제 가끔 유격수 수비도 보면서 수비 잘하죠. 그렇죠. 수비 견고하고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만 1루수로서는 분명히 타격 능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용에 있어서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단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구단 내부에서도 이 보가치 선수의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보도인데요.
샌디에고는 보가치가 1루를 맞는 것이 이상적인 내야진 구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가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일단 본인은 이제 뭐 이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해도 11년에 2억 8천만 달러 이 유격수 돈을 받고 온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여전히 유격수 수비에 자신은 가지고 있지만 팀이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라는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디애슬레틱이 최근에 한 보도뿐만이 아니라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이라던가 이런 여러 유력 지역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샌디에고가 이 내야 포지션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던 얘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시즌 초반까지는 이 마차도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일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김하성 선수가 당분간 메워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팔꿈치 테니스 엘보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받은 상황이기는 한데 시즌 초반에 타석에는 들어설 수 있어도 수비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받은 이유가 2루수뿐만 아니라 유격수 그리고 3루수로서도 뛰어난 수비를 펼쳤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일단 시즌 초반에는 3루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보가치 선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하성이라든지 아니면 크로넨워스를 트레이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보가치 트레이드 가능성은 워낙에 이제 잔여 계약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을 때 두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서도 디애슬레틱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김하성 선수가 인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김하성은 팀 내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인기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0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선수가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타격에서도 후반기에는 좀 아쉬웠지만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700만 달러에 이런 선수를 쓸 수 있는데 다른 팀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땐 아무리 재정난이라고 하더라도 샌디에고도 보내기 아까울 거고 보내려면 여기에 합당한 이제 유망주들을 받아와야 되는데 상대 팀이 그거를 또 난색을 표할 수도 있는 상황. 왜냐? 김하성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그렇죠.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크로넨워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또 1루수로 뛰면서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의 가치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트레이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하성 선수 뭐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뭐 물론 뭐 질문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2루수로 한 시즌 더 뛰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보가치는 우리 팀 유격수이고 나는 그를 존중한다. 한 시즌 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자신감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선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요. 2루로 뛰어도 상관없고 그쵸. 뭐 마차도의 공백을 메우려 잠시 3루로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이 시즌 중반쯤 되면은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상황이 김하성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게 FA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지난해 유격수로 이제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유격수로도 정말 좋은 수비를 펼친다라는 걸 뭐 증명했습니다만 FA를 앞두고 다시 한번 김하성은 유격수가 걸맞네 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몸값 더 한번 또 뛰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올 시즌에 받은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게 유격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를 다른 구단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샌디에고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거는 김하성한테는 굉장히 호재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김하성 선수에게는 마지막 숙제가 있죠. 올 시즌 사실 후반기에 이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격에서 부진했고 선수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잖아요. 확실히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서 내년 시즌에는 후반기까지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전 FA 김하성 선수가 정말 엄청난 몸값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의 좋아요와 또 구독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